멕시코는 고대 한국인인 예맥족의 후손일까? 현대에는 3인종이 있다고 하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3색 인종이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5색 인종이 있었다고 그래요. 신사기라는 책에 최초의 인류가 나반과 아몬이라고 하고 그 자손이 5색족인 황백현적남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색족마다 인종마다 사는 것이 달랐다고 합니다. 인류의 시조가 한 부모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듯 현대 과학에서도 인류의 유전자 유형이 모두 비슷하다고 합니다. 세계사 특강이란 책 23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인간종의 유전자 유형이 모두 흡사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99.9%가 비슷하다고 하죠. 혈액 시료에 대한 DNA 분석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끼리는 다른 종과 비교할 때 유전적 편차가 미세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황제 내경에도 오색족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기백이 말하길 먼저 금목수화토의 오형을 세우고 그 오색을 구분하면 오형의 사람이 다르니 이에 25인으로 갖춰집니다. KBS에서 방영된 아즈텍의 이방인 그들은 누구인가 라는 데에 이 멕시코인들과 한국인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아스텍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스가 아사에서 변형된 것 같아요. 아사라는 게 일본어에도 아직 남아있지만 아침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텍은 달이 변한 것 같아요. 옛날에 아사달이라고 했잖아요. 아사달이라는 데가 어떤 특정 지명이라기보다도요. 아침에 해가 떴을 때 그 햇빛을 반사해서 밝게 빛나는 땅을 아사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신전을 세우고 거기를 중심으로 수도가 된 거죠. 그래서 아사달은 여러 군데에 존재를 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발견된 코덱스 보르자로 이름 지어진 아즈텍 문명의 그림은 오색족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5명의 색깔이 분명하게 황색, 청색, 적색, 흑색, 그리고 분홍줄무늬 흰색입니다. 가운데 있는 분홍줄무늬 흰색은 백색족과 홍색족의 혼혈로 보입니다. 백인들을 자세히 보면요. 얼굴 색이 완전 흰색이 아니고 분홍빛이 도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진해서 진분홍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존재했던 홍인족과 백인족의 혼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앙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어떻게 오색족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요? 다음 의견을 보겠습니다. 자아폭발, 타락이라는 책 106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내용이 긴데요. 북서태평양 지역 인디언 문화와 중국 왕조 문화 간의 예술품, 의복, 북, 식단 등 문화적인 유사성과 언어학적 유사성들이 포함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메리카 지역하고 중국 왕조하고 문화적으로 많이 비슷하다 이거예요. 거리가 상당히 먼데도 고고학적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동시에 아메리카의 세 지역 간에도 문화적, 언어적 유사성이 있어 이 사람들이 동족임을 시사한다. 이 이론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중국 고고학자 H.M. 수는 올메크 문명의 기원이라는 저서에서 올메크인들이 사막 지역으로부터 피신했다기보다는 중국으로부터 이주했다고 주장한다. 저는 이 올메크 문명이 그 중국 기록에 나오는 예맥족이라고 있어요. 우리 고구려 관련해서 예맥족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발음도 많이 비슷하죠. 올메크 문명은 기원전 1200년부터 기원전 400년까지 멕시코에서 번성했으며 보통 중앙아메리카 문명들의 모태 문명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고구려 관련 예맥족이라기보다는 그 이전 연도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와는 연관이 없는 거죠. 예맥 쪽이 고구려를 구성하는 일부 주민들이 되었을 수는 있지만 예맥 쪽이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나라, 은나라가 멸망하면서 주나라에 멸망하면서 이제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멀리 도망을 간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올메크인들은 이 지역에 처음으로 사원들과 종교 중심지들을 건설했고 하나의 엘리트 집단이 다수의 농민 노동자들을 지배하는 가장 기초적인 종류의 국가를 세웠다. 수는 올메크인들이 상왕조가 멸망한 기원전 1122년 중국에서 멕시코로 항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때를 즈음하여 24만 명이 사라졌는데 이것이 바로 이들 중 일부가 아메리카로 이주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올메크의 남겨진 기록 가운데 중국의 상징들이 나타나고 예술, 건축, 종교, 천문학적 지식들이 상당히 유사성을 보이는 데 대한 설명이 든다. 고고학계에서는 이미 중국과 아메리카의 문명이 많이 비슷하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문제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엄청난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옛날 은나라 사람들이, 상나라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죠. 기록에 나와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고만국이 있었고 불악국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가운데 중앙국이 있고 양쪽으로 소금천이 다스리던 고만국, 그리고 차남인 창의가 다스리던 불악국이 있었다고 그랬죠. 헌원 때 이미 전 세계를 통일해서 장남과 차남에게 양쪽을 천하를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들인 은나라, 상나라 사람들이 불악국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아메리카 존재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자 바로 도망을 간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중국 고승이 고대 한나라에서 2만 리 떨어진 부상이라는 고 불리는 땅에 갔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부상이 제가 볼 때는 불악국의 변형인 것 같아요. 아메리카 대륙을 불악국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그 부상이라는 것은 나중에 제가 다루겠지만 그 헌원 이전 시대에 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상국가로 이제 표현이 되면서 계속 멀리 보내서 이렇게 이만리 떨어진 곳으로 보낸 거죠. 원래는 황해바다에 있는 데 있었어요. 지각변동으로 해서 가라앉았거든요. 그래서 부산국은 이제 바닷속에 가라앉은 나라로 되는 거고, 아메리카 대륙을 불악국이라고 불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잊혀지니까 불악국을 부산국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올맥 문명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흑인 두상이에요. 이런 흑인 두상이 있는데 아메리카 대륙에 흑인이 살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흑인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알아본 신사기에 오색족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흑인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 기록에도 진나라 때 흑인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건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흑인들이 당시에 중국 대륙에도 살았고 은나라가 멸망하면서 도망가면서 같이 간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몽고 지역에서 발견된다는 흑피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역시 제 생각에는 흑인들의 유물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한민족하고 연결을 짓는데 한민족은 원래가 남색족이라고 그랬죠. 남색족이었기 때문에 옥을 상징으로 썼단 말이에요. 흑인들은 그 옥에다가 까맣게 칠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흑색이니까. 그래서 흑비옥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림으로 남겼다는 책을 찾고 있었다. 이 책에도 보면 그 다양한 종류의 인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에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에 아스텍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반면에 환단고기에는 오색족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요? 태백일사 삼신오제본기에
오색 쪽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이 남부지인, 남색 쪽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풍족이면서 그 피부가 암갈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황부지인과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당시에 동남아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동남아 사람들은 약간 갈색이잖아요. 햇빛에 그을려서 갈색이에요. 남색 쪽이 이미 멸종한 다음에 태백일사가 쓰여졌기 때문에 남색 쪽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에는 남색 쪽이라는 게 있는데 본 적은 없으니까 설명에 동남아 사람으로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색 쪽이 되는 거예요. 갈색 쪽은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황색 쪽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갈색으로 바뀐 겁니다. 남색 쪽이 공식적으로 멸종한 때가 언제예요? 한나라 때예요. 한나라 때 남색 쪽들을 용병으로 삼아가지고 전쟁에 몰아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다 죽었어요. 진나라 때까지는 있었죠. 그쵸? 남색 쪽 토형이 나온단 말이에요. 진나라 때까지는 있었고 한나라 때 그때 다 멸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백일사는 언제 쓰여진 거예요? 한나라 이후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잘못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태백일사도 뭔가 근거가 되는 그런 책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색 쪽이 있고 거기에 남부지인이 있다라는 기록을 봤겠죠. 그런데 남색 쪽은 본 적이 없으니까 아 이게 갈색 쪽인가 보다 하고 설명을 잘못 써놓은 거죠. 이 삼신오제봉기라는 것도 이 삼신이라는 개념이 다른 데서 이미 설명을 했었지만 원래 우리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일신이었다면 하느님이잖아요. 삼신이 아니고 원래 하느님이었어요. 천신이고 일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신, 천신이 없어지고 삼신으로 바뀝니다. 제가 몽골에 대한 사대주의에 의해서 하늘 천자를 못 썼다고 그랬죠. 이것도 아마 그 영향일 수 있어요. 그 이후로 삼신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 전에는 계속 천신이었어요. 그런데 사대주의가 생기면서 갑자기 천신을 안 쓰고 삼신을 쓴단 말이에요. 삼신 오제봉기 이런 것도 다 사대주의에 의해서, 사대사학에 의해서 날조된 기록이라는 거죠. 이 방송에 나오는 화면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면 태국무늬가 있죠. 좀 더 보시면 과연 1000년 전 한국과 멕시코는 이렇게 어떤 완전한 의미에서 태국무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겠죠. 현재 멕시코도 예맥에서 나온 멕시코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예맥 쪽이 한민족의 주류는 아니에요. 원래는 뭐라고 했어요? 구이라고 했죠. 오색 쪽에서 9종족으로 또 갈라져요. 9종족 중에 이제 4종족이 그 황색 쪽인데 황색 쪽이 5종족으로 갈라진 거죠. 그 중에서 분파된 게 예맥 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맥 쪽을 우리 본류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예맥 쪽이 한반도에 들어온 거는 위만조선 때라고 보거든요. 위만조선에 의해서 전쟁에서 밀려이면서 한반도로 진출하게 된 거죠. 미국 학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멕시코에서 고대 한국 고구려 관직의 이름인 대대로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었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대로가 중국 기록에 나오는 대군장이라고 봅니다. 방송에 나온 이야기 중에 매기족이 아시아에 있던 아즈트란이라는 데서 820년에 출발해서 902년에 멕시코 쪽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이 820년은 발해 때예요. 발해가 멸망하기 100년 전인데 이때 발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대규모로 이주를 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까 은나라 멸망쯤 해서 20만 명 정도가 아메리카로 건너갔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갔다고 그랬죠. 그쪽에서도 전해지기를
바다가 갈라진 곳을 통하여 떠나온 처음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왔어요? 일단 헌원 때를 기준으로 보면, 그 이전에도 물론 있었겠지만 헌원 때를 기준으로 보면 차남 창에 의해서 불화국이 세워지면서 1차로 갔죠. 그 다음에 은나라 멸망 즈음 전후에서 2차로 또 갔어요. 그리고 또 고구려 때 갔어요. 그래서 고구려 관직인 대대로가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발해 멸망 전에 또 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기록에 남아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기록들의 결정적인 근거가 유전자예요. 1995년에 안데스 산맥에서 발견된 미라의 유전자 검사 결과 1431년 출생, 1445년 사망이라고 하는데, 아스테카 제국 당시 인신공양 제물로 사망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유전자 검사한 결과 기본적으로 한국인과 대만인에 가까운 유전인자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록과 DNA가 일치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연도로 봐서는 바레인들이 넘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그 바레인들 후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결론은 아메리카에 있었던 고대 문명은 한국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환단고기는 우리 영토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한반도와 만주, 더 나아가서는 중국 동북부 정도까지로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고조선 영토에 비해서는 상당히 넓은 면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기록에 나와 있는 동이족의 역사, 동이족의 영토에 비해서는 상당히 축소된 모습이죠. 헌원이 전 세계를 통일했다고 나오는데 그것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만주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게 환단고기거든요. 그래서 환단고기가 위서가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